진짜 이런 남편이 있네요. 천하에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2017년도 얘기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30대 여성을 만나서 내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남성이 바람만 핀 게 아니라 도박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인터넷 도박으로 본인이 손실을 얻게 되자 지난해 1월에 후배에게 어떤 지시를 하냐면 나와 내 연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협박을 해라. 이렇게 후배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하. 이 후배가 그 지시를 받고요. 내 연녀에게 마치 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하하. 정말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그것을 누구한테 시켜서 또 증거를 찍게 했어요. 오윤선 교수님. 정말 이게 30대라고 하는데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불륜도 하고 또 이제 뭐 불법 도박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박에서 손실 뭐 당연히 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자기하고 이제 불륜 관계에 있는 그 내연녀를 그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어떤 그 알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혹시 좀 더 이렇게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저기 이제 보시면은 모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자기 네. 후배에게 그 시켜가지고 그것을 찍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협박을 해서 네. 돈을 뜯어내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네.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한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의 추악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후배에게 지시를 한 게 지난해 1월이었어요. 아하. 근데 지시를 하고 나서 3개월 후,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이번에는 남성이 자신이 자신의 아내의 휴대전화로 내연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아하.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현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남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당신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요. 네. 내연녀가 이 문자를 받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네. 전화번호인 아내에게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아내가 이번에 이 남편의 지시로 이 내연녀를 협박을 하고요. 협박을 해서 4천만 원을 내연녀로부터 갈취하게 됩니다. 아니, 강선우 평론가님. 네. 아내는 뭐 누구세요? 누군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좀 이상한 말 저한테 처음 듣는 말 하세요라고 할 줄 아는데 당신이 좀 재발적인 짓을 했지 4천만 원 내놔 하고 받아 챙겼다며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 아내는? 그러니까 이 사건 모든 게 한 조각조각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아하.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속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뭔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속으면은 그런 여성한테 전화를 받고서는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속지 않았다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패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뭔가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였나? 이게 참 이해가 하하. 안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이런 범행이요 드러나게 됐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남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네. 이 범행을 도와준 아내와 후배도 네.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 벌금 700만 원과 남편 후배는 벌금 1000만 원. 그러니까 네. 가담한 정도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줬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남편이 저런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 남편을 도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남편을 혼내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 다리 봉대기를 뿌려놓거나 이런 식의 화를 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남편의 공갈과 협박, 사기 이러한 것들을 도와준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재판부도 함께 공범으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여성도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을까요? 이 협박 때문에요. 돈도 실제 줬고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세 사람의 처벌이 각기 달라요. 남성은 징역 1년의 실형, 아내는 벌금 700만 원, 후배, 그 사진 촬영했던 후배는 벌금 1000만 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죄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를 고려를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박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실제 실행하기를 부탁한 사람은 이 30대 남성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하. 그 과정에서 남성 후배라든가 이 아내가 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녀에게 알리겠다라는 이 연락과 사진을 뒤에서 이렇게 찍은 것, 이런 정도를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내 같은 경우도 또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또 마지못해서 뭔가 도와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아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좀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공갈을 하려고 하면 본인도 간통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간통죄가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남편과 이 해당 내연녀를 둘 다 고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야 남편이라든지 내연녀에게 이러한 협박 아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지 않고 또 내연녀만을 상대로 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만약에 바람 핀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 바람은 폈고 잘 됐다. 그러면 내연녀한테 우리가 위자료 말고 이런 식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는 셈을 또 생각을 잘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범죄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아내도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법은 이 아내도 공범, 그러네요. 가해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이 잔머리 쓰다가요, 정말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